여러분 오늘은요 어떤 분이 질문하셨어요. 부자 간에 소통 잘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아니 소통이 다른 건가요? 같이 마음 나누면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죠. 마음의 존재도 인정을 안 하고 마음으로 소통하는 게 어떤 건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부자지간의 풍경이 어때요?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아버지와 아들 나오죠? 말이 없어.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둘이 앉아서 묵묵히 뉴스를 본다든가 아니면 이제 각자 뭐 이렇게 뭐 먹고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냐? 별일 없습니다. 그래? 뭐 누구는 어떻고 이렇게 피상적인 질문이에요. 현실에서 보이는 문제들 너 그렇게 하고 있어? 밥은 먹었냐?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뭐 이런 거 몇 가지 하면 이제 더 이상 대화가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안 해. 그럼 침묵이 흘러. 그럼 뭔가 침묵이 흐르면서 불편해요. 불편하니까 그냥 각자 자기 방에. 근데 뭔가 이걸 아닌 것 같아. 이게 소통이 안 될 때, 마음 에너지가 서로 교류가 안 될 때, 이게 그 끊기는 거야. 흐름이 끊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냉랭하죠. 그러니까 온기가 돈다는 건 뭐냐면, 그 집이, 온기가 도는 집이 있고 냉랭한 집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마음 공부하기 전이죠. 아주 젊었을 때인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화가분이라고 그래서, 거기를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정말 있기 싫은 거예요. 그 집에. 왜냐면 집은 대궐 같은데 이게 뭔가 땡땡한 게 사람이 사는 집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이가 하나 놀고 있는데 그 아이도 뭐 이게 막 너무 냉정한 거야. 그래서 왜 이런가 봤더니 그 집 주인, 그 화가의 부인이 우울증이더라고요. 우울증 때문에 이 파동 자체가 우울하고 소통을 못해요. 대화를 안 하더라고. 그냥 커피 드실래요? 딱 한마디 하고 커피 갖다 주고 그냥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 화가분도 그냥 부인하고 하루에 한두 마디 하면 안 한대요. 원래 저래요. 이래요. 원래 말이 없어요. 그리고 아들도 원래 말이 없대요. 그래서 셋이 밥 먹으면 그냥 고요한 거야. 식탁은 거의 12인용이에요. 그 넓은 식탁에 셋이 그냥 유령처럼 밥을 탁 먹고 치울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온 집안이 그렇게 냉랭하죠. 마음 에너지가 온기거든요. 따뜻한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데 그게 안 도니까 왜 그럴까? 자기 마음을 표현을 안 하니까 마음 에너지 온기가 안 도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소통도 마음 표현을 안 하는 거지.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왜? 자꾸 머리에 분별심으로 얘는 내 아들이고 나는 아버지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말을 해줘야 되나. 아버지로서 뭔가 좋은 말을 해줘야 되고 얘한테 이렇게 권위를 보여야 되고 막 분별심이 돌아가는 거예요. 아들도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의 권위를 어떻게 인정해주고 내가 아들로 어떻게 인정받아야 되나 계속 머리로 생각하니까 분별심 안에 갇혀 있으니까 마음 에너지 소통이 안 돼요. 여러분 마음 차원에서는 평등이에요. 아버지도 남자죠. 아들도 남자죠. 남자 대 남자로 소통하면 돼. 아들이라는 걸 버리고 아버지라는 걸 버리고 남자 대 남자로서 하는 말 있잖아요. 야, 너 요새 좀 몸 불었다? 야, 너 남자가 그럼 자신감이 없어져? 나 젊었을 때 이랬는데. 라든가 일단은 남자로서의 대화, 내 솔직한 마음을 친구한테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솔직한 남자로서의 마음을 얘기하는데 소통이 의외로 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자식은 내 복사판이기 때문에 나랑 똑같은 열등감과 우월감을 같이 갖고 있고 수치심도 똑같아요. 내가 수치스러운 건 얘도 수치스럽게 여기거든. 그걸 먼저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남자로서 이런 게 굉장히 나는 열등감 느낀다. 네 엄마한테 내가 그런 거 말을 못하는데 아버지는 이게 고민이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냥 같은 평등한 입장에서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 사실은 나도 그래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든가 고민을 공유하게 되면 남자로서 인간적인 고민을 공유하게 되면 같은 남자 인간 약점을 가진 인간 힘든 인간 내가 이렇게 힘들어 남자로서 인간으로서 이렇게 힘들다 그리고 나 이게 참 열등감이 올라와 수치심이 느껴져 이렇게 탁 얘기해 줄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상대가 그렇게 힘들었군요. 아버지도 힘들구나 이렇게 느끼고 너는 뭐가 제일 힘드니? 내가 먼저 옷을 벗고 마음의 옷을 벗고 아들한테 얘기하면 아들이 또 마음의 옷을 벗죠. 그리고 아버지 나는 이런 게 고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진짜 고민 남한테 얘기 못하는 걸 얘기해야 그게 마음이거든. 마음은 속성상 감추려고 해요. 특히 아주 센 에너지고 아주 괴로운 마음일수록 감추려고 해요. 그걸 머리로 감춰야지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왜? 드러내서 표현하면 죽어버려요.
그런데 이 에고는 어떻게 느끼냐면 드러나서 표현하면 죽어버리는 건 관념이 죽어요. 마음이 죽기 때문에 마음은 괴로움이죠. 괴로움이 사라짐을 의미하는데 착각하지. 이걸 드러내놓으면 죽어. 그러니까 두려움이 올라와. 그래서 남한테 솔직하게 자기를 오픈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어요. 모든 에고는. 특히 아들 아버지 사이에는 더 있어. 왜? 내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했다가 우리 아들이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아들도 아버지한테 내 이런 인간적인 약점을 솔직하게 얘기했다가 아버지가 나를 인정 안 하고 열등하고 찌질한 놈 이러고 인정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착각이고 망상이야. 그걸 뚫어야, 그 장벽, 착각과 망상과 두려움을 뚫어야 마음 에너지를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나랑 같은 눈높이에서 인간적인 나의 고뇌를 얘기해야 돼. 나의 고민과 힘든 거, 좋은 거, 기쁜 거, 슬픈 거, 내 마음. 그걸 얘기해야 돼요. 현실적인,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걸 얘기해서 친구처럼 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가 아버지고 아들이야. 왜? 똑같은 고민을 갖고 있어요. DNA, 유전인자가 똑같기 때문에 아주 똑같아요. 정말 판박이로. 그래서 놀랄 거야. 흠칫흠칫. 얘기하다 보면 너도 그랬니? 나도 그랬다. 이렇게. 공감대 형성이 너무 쉬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또 그래서 소통이 어려워. 왜냐하면 내가 무시당하는 두려움이 커요. 그럼 내 아들도 크거든. 똑같은 관념이니까. 그러니 그 두 놈이 딱 에고가 얘기할 때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서 말을 못 하거든. 그러면 상대인 아들도 아버지와 똑같은 관념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왜 그 말을 못 하는지를 이해를 못 해요. 아버지와 같은 관념이 이렇게 들으니까. 아버지와 같은 관념인 무시당할까 봐 두려움이 없어야, 그게 없어야 아버지 마음이 훅 들어오면서 우리 아빠가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서 나한테 말을 못하는구나. 내가 빤히 알고 있는데 아버지 이런 점을. 그러면 저 아버지 무시 안 해. 나도 그거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똑같은 놈이 있으면 서로 경계하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핏줄이 같은 유전인자가 있으면 이게 갈등하게 되고 똑같은 놈이니까요. 그 마음이 서로 막 밀어내는 작용을 해요. 끌어당기는 작용 아니면 밀어내는 작용을 하거든. 마음은 자석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운성가 이름이 자운성가잖아요. 자운이 마음의 특성이에요. 자석할 때 자자거든요. 운, 기운이에요. 자석은 어떤 작용해요? 끌어당기거나 밀쳐내거나. 그래서 핏줄끼리는 유난히 집착을 하면서 막 사랑하고 좋아하거나 입에 있는 것까지 빼줄 정도로, 아니면 막 밀어내. 몸에서 막 거부감이 더 올라오고 미워하고. 그래서 부자지간에 그렇게 싸우고 모녀지간에 싸우고 부모 자식간에 더 싸우는 거야, 남보다. 그 법칙 때문에. 그래서 소통할 때 그게 작용해요. 어렵지. 그런데 그게 마음의 장벽이란 거죠. 그냥 같은 남자의 눈높이로, 인간적인 눈높이로 솔직하게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상대가 얘기했을 때 내가 그 마음을 얼마나 힘들었니 이렇게 한마디만 공감해 줘도 훅 터질 수 있고, 오히려 그렇게 한번 되면 굉장한 공감대가 형성돼서 인생에서 제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고, 흉어물 없이 다 털어놔도 내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요즘 TV에 보니까 이제 마음의 시대라 그런지 아주 솔직하게 공감하고 소통하는 거를 해요. 리얼 다큐로. 제가 어제도 봤더니 그 어느 유명한 탤런트와 엄마가 탤런트예요. 딸이 나왔어요. 딸이 한 20살 조금 넘은 사람이고 엄마는 뭐 거의 50을 바라보는. 근데 둘이 얘기하는데 너무나 솔직하게 딸이 순수하게 자기 마음을 표현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이혼했는데 나는 그때 초등학교 때 어렸어. 그런데 엄마한테 우리 이혼한다? 이 말을 듣기도 전에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누구 이혼 이렇게 뜨더래요. 엄마 이름이 뜨면서.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막 우니까 엄마가 굉장히 딸의 마음을 가슴 아파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냐고, 미안하다고. 네가 그렇게 힘들었을 줄 몰랐다. 왜 얘기 안 했니? 그러니까 딸이 뭐라고 하냐면, 얘기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 내가 얘기한다고 이혼 안 할 거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얘기 안 하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얘기하는 거와 얘기 안 하는 게 엄청 큰 거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혼하는 게 진짜 중요한 문제고, 이혼 때문에 받은 마음의 상처는 별로야. 말을 해봤자 뭐해? 그래서 위로 받아봤자, 내 마음의 상처 위로 받아봤자 뭐 이혼이 없는 게 돼? 이렇게 생각하죠. 정반대예요. 이혼하는 현실보다 이 이혼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정말 이게 원인인 거야. 이게 결과 같지만 이혼 때문에 상처받았어.
이게 결과야. 이혼이 원인이야. No. 마음에서 이런 마음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혼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의 상처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위로를 받고 치유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나는 같은 삶을 반복하지 않는데, 말을 안 하고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의 상처가 쌓이고 나도 엄마랑 똑같이 나중에 남자와 이혼하게 되고 상처를 또 겪는 거죠. 표현하고 발설해서 마음 치유가 일어나야 반복되지 않아요. 삶 속에서 상처가 반복되지 않아. 그 마음의 상처가 현실의 문제를 일으키는데, 현실의 문제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으려면 얘기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에고들이 그래요. 얘기해서 소용이 있어? 이혼아. 엄마 아빠가 뭐 그렇다고 이혼 안 할 거야? 여러분, 그럼 이혼 안 하면 이 딸내미는 상처 안 받을까요? 이혼 안 하고 계속 싸우면서 살면 그것도 상처받을 거야. 이래저래 상처받을 거예요.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이혼해도 괜찮아요, 안 해도 괜찮아요. 내 마음이 상처받았느냐 아니냐. 많은 분들이 그걸 놓치죠. 어떤 엄마는 그래요. 성폭행 당하고 왔어, 딸이. 그래서 엄마 나 성폭행 당해서 이렇게 울면서 얘기할 때, 우리 딸 어디 안 다쳤어? 괜찮아 괜찮아, 아무 일도 일어난 거 아니야, 너는 그냥 가다가 똥 밟은 거야, 이렇게 위로하고 내 딸의 상처 씻어주는 게 첫 번째잖아. 그 마음 씻어주는 게 잘, 그게 상처가 씻어지면 내 딸은 잘 살아요, 행복하게. 그게 먼저인데 이 엄마는 마음의 상처를 씻는 게 중요하다는 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너 조용히 해, 죽을 때까지 너와 나의 비밀이야, 절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너 이거 얘기하면 너 시집도 못 가. 너 더럽혀진 여자라고 아무도 안 봐. 상처에 소금 뿌린 거예요. 너는 이미 더럽혀진 여자거든? 너는 복구 불능이거든? 이거 비밀로 해야 되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상처가 새겨지면서 이분이 결혼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결혼했다가 실패하고 또 결혼했다가 실패하고. 왜? 남자가 다가오면 남편한테 정이 안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나를 더러운 여자라고 하면 어떡하나, 이 사람이 혹시 내 과거를 알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이, 손가락질 당할까 봐 그 수치심이 반응하는 거죠. 이 상처 때문에 결국은 2번이나 이혼하고 못 살게 돼요. 많은 분들이 그런 우를 범하죠. 그래서 마음으로 소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니까 소통해서 치유되는 게 중요한데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노력을. 저항이 오거든. 노력하려고,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면. 표현해서 아무 소용없어. 또는 이렇게 표현했다가 쟤 무시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그래서 자기 마음 얘기 안 하고 대화가 어떻게 겉돌아요? 밥은 먹었니? 어제 좀 못 잤나? 이런 식으로 그냥 현실에 그냥 이런 문제에 겉도는 거예요. 근데 그 TV 프로그램 보니까 정말로 자기의 솔직한 괴로움을 얘기하고 엄마가 이해해주고 하니까 딸이 엄청 상처가 씻어지면서 내가 속으로 생각하기에 이 딸이 앞으로 정말 잘 살겠구나. 여러분, 마음 공부가 거창한 게 아니에요. 4박 5일 동안 저희가 가리키는 게 현실에서 어떻게 이렇게 장벽을 허물고 소통하는가. 소통하면 정말로 행복해지는데 자기 마음 표현하고 소통하려고 하면 이놈이, 이 관념이 안 죽으려고, 이 마음 에너지가 저항하거든. 뭔가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어차피 얘기해도 이해 못 받을 것 같고, 문제 해결 안 될 것 같고, 자꾸 이 마음을 일으켜요. 그놈이 문제죠. 그 장벽이. 그걸 없애주고 조금 소통하기 쉽게 만드는 게 저희 수행이에요. 끊임없이 소통하고 살아야 되고, 자기 마음을 표현해야 되고, 상대가 마음 표현했을 때 그거를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되고, 이게 마음 공부의 기본 원칙이죠. 그래서 부자지간에 소통하는 방법 아주 쉬운데 안 하려는 놈이 있는 거예요. 소통하는 방법을 몰라요 하는 놈이 바로 그거예요. 소통하기 두려워하면서 내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했을 때 무시당할까 봐, 인정 못 받을까 봐, 또는 뭐 별 해결도 안 될까 봐 소통하길 두려워하는 놈이 있죠. 자, 그걸 극복하고 자기 마음을 솔직히 인간 대 인간으로 견장 띄고, 아빠라는 견장과 아들이라는 견장을 띄고 그냥 인간 대 인간, 남자와 남자로서 소통한다면 됩니다. 친한 친구처럼 된다고. 취미도 공유하고 공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부자지간이나 모녀지간이나 부모 자식 간에 그렇게 친근하게 인간적으로 가깝게 지내고 마음 교류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수행해 오면 공부가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어떤 틀에 갇혀서 나는 아버지야, 아들이야, 엄마거든, 부모거든, 이런 틀에 갇혀서 계급의식으로 소통이 안 됐던 분들이 오면 느리죠. 이 마음 공부가 결국은 소통의 공부인데, 자,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질문 주신 분, 제가 말한 대로 한번 친근하게
그 아이 입장에서 같은 나이로 돌아가서 남자 대 남자로 같은 고민 얘기하면서 한번 소통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그 소통을 하다 보면 장벽이 열릴 것이고, 저항이 심해서 잘 안 된다 싶으면 할 수 없죠. 헤라님 보러 오십시오. 오셔서 그 장벽을 가로막고 있는 아들과 나 사이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관념 청산을 조금 하고 가시면 됩니다. 노력하시면 마음이 있는 분은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얼마나 노력하느냐가 문제지, 조금 하다가 포기하면 안 되죠. 당연히 마음의 장벽이 두터우면 조금 더 노력하셔야 되는 거고, 하지만 노력한 거에 100배 이상의 열매가 있습니다. 소통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결과가 정말로 커요. 마음을 버려서 얻어지는 결과물이 사실은 단데, 사람들이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르니까 현실의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고 내 마음의 상처 치유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 하지만 다행히도 지금의 시대는 힐링의 시대고 마음의 시대고 상처 치유의 시대고 깨달음의 시대이기 때문에 방송도 그렇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매체들이 많이 넘쳐나고 사람들이 그런 걸 굉장히 호감을 가져요. 자, 그래서 단순합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 남자 대 남자로 솔직하게 마음 표현할 것, 용감하게 표현해 보십시오. 소통이 될 겁니다.